분명 내 남자친구보다 잘생긴 것도 아니고 능력이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그동안 죽어있었던 연애세포가 다시금 확 살아나면서 나라는 여자의 가치가 다시금 인식될 수 있는 활력소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연애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연을 이어나가다 보면 위기라고 생각되는 때가 오기도 하는데요. 생각지도 못하게 다른 이성이 다가와서 나한테 대시를 한다거나 이 사람하고 계속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될 때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사실 흔들린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부분이 많아졌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게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감정에 관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제 여자가 연애 감정에 확신이 흐려지게 되는지 이럴 때 여자는 남자에게 흔들립니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연애할 때 여자의 마음이 흔들리게 될 때는 기본적인 연애 정서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입니다. 이 연애 정서에는 크게 사랑, 즐거움, 신뢰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한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이나 생리적인 욕구처럼 1차원적인 것들이 기본적으로 채워지니까 크게 결핍을 느끼지 않고 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성인이 돼서 독립을 하게 되면 부모에게 갈구하게 되는 감정이 연인, 배우자로 타깃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수동적으로 받기만 했던 관계에서 이제 내가 자발적으로 그런 감정들을 스스로 충족시키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는데 그거는 타인과 상호 보완적으로 채워지게 돼요. 근데 이때 연애를 하면서도 기대했던 감정이 채워지질 않고 결핍을 계속 느끼게 되면 관계 유지를 위해 깔린 베이스에 균열이 가면서 위기이자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 사람이 예쁘고 잘생겨서 물질적으로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저런 눈에 보이는 외적인 부분이나 경제력처럼 표면적인 부분만을 보고 호감을 느껴서 사귀게 되는 경우에 이런 결핍을 느끼게 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여자가 남자의 능력과 경제력을 본다라는 것도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으로 어느 정도 내가 안정감이 들 수 있겠느냐 아니냐의 장치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본주의가 돼가면서 이런 변화된 사회에 적응을 하고 나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경제력이 최선이다라는 결론으로 생긴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이 기본적인 연애 정서의 충족이라는 것도 더 크고 튼튼한 울타리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면 저 밑에 깔려있는 본능이 흔들리게 되고 동시에 비교를 하게 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도 남자로부터 내가 충분히 감정과 정서적인 지지를 잘 받고 있어서 믿음이 탄탄하게 쌓인 상태라면 내 편이라는 개념이 생기니까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정서적인 만족감이 크기 때문에 결핍을 잘 못 느끼니까 다른 좋은 조건이 있는 이성이 다가온다고 해도 그 사람한테 굳이 없는 부분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그닥 신뢰관계가 형성이 잘 안 돼 있고 초반에 피상적인 조건들로 충족감을 느껴서 관계를 계속 이어온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나은 조건의 사람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 더 크게 동요가 생길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애할 때 여자의 마음이 흔들릴 때는 표현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을 느꼈을 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기본 정서의 결핍이랑 좀 결이 다른 얘기인데요. 연애를 시작하면 초반에는 남자가 되게 애정 표현도 잘하고 없는 시간도 쪼개서 나 만나러 와주는 정성을 보이면서 여자도 마음이 움직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됐을 때 사랑이 식었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자는 내가 지금 연애는 하고 있지만 약간 무늬만 남자친구인 이런 식으로 연인의 빈자리를 계속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훨씬 더 다정다감하고 대화 코드가 잘 맞는다라고 느끼면 그게 내 감정을 쓰다듬어주는 하나의 애정 표현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서 마음이 그쪽으로 확 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애 초반과는 달라진 남자의 모습에 여자는 외롭다라고 느끼면서 마음의 의지처를 못 찾고 있던 차에 이런 면이 잘 드러나는 남자를 만나게 되면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갈증이 채워지면서 확 끌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자가 남자에게 원하는 애정 표현이라는 거는 막 꽁냥꽁냥 오구오구 이런 리액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 들어주고 나한테 왜 그러는데? 어떻게 됐는데? 라고 한 번씩 다시 되물어봐주면서 내 일도 자기 일처럼 관심을 가져주면서 우리가 같은 팀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일체감이기도 한 거거든요. 여자도 남자가 처음과 같은 모습대로 정말 한결같이 나한테 대해주면 좋겠다라는 게 내 욕심이라는 거를 압니다. 하지만 나를 생각해주는 감정만은 그
그대로이길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했던 알콩달콩한 애정 표현을 몇 년이 지나도 계속 똑같이 해줘 라는 것보다는 표현 방식은 좀 바뀌었을지라도 여자랑 대화할 때 귀담아 들어주고 제일 친한 친구로서 감정에 공감해주길 바라는 심리가 큰 거예요. 근데 이마저도 없어지게 되면 외롭다, 남자친구가 있어도 없는 것 같아 라는 느낌으로 이제 서서히 애인보다는 친구들하고 노는데 시간을 더 자주 보내게 되고 거기서 위안과 공감을 받기 때문에 결국 관계를 등한시하게 되겠죠. 어떤 남자분들은 솔직히 여자들이 하는 얘기 공감도 잘 안 되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나한테 자기 편 들어달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좀 어린애 같아 보일 수도 있고 들어주는데도 지친다 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내 편이라고 생각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로하는 것들을 남자친구가 진심으로 공감을 안 해주는 것 같으니까 불안감에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원래부터 이렇게 좀 불안감이 높은 여자분들을 만나게 되면 평상시보다는 리액션을 더 많이 해주거나 계속 관계에 믿음을 줄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자주 보여주시는 게 여자 입장에서는 좀 안도감이 들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 연애할 때 여자의 마음이 흔들리게 될 때는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좀 아쉽긴 한데 어쩌겠어 처럼 권태기입니다. 연애든 직장이든 똑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새로움, 설레임보다는 편안함이 점점 더 커지게 되잖아요. 연애에서도 번아웃이 찾아오게 되는 거겠죠. 오래 만나서 분명히 편한데 딱히 같이 뭔가를 해보자 라는 의욕도 별로 안 들고 그동안 너무 감정을 한쪽에만 집중해서 썼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사람한테 불 에너지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와요. 특히 성격이 조용해서 잔잔하게 연애를 하시는 분들보다 초반에 막 싸우고 불같이 연애를 했던 분들이 이런 권태기를 겪는 걸 많이 봤는데 이렇게 둘 사이의 관계가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고 멈춘 것 같다라고 느낄 때 다른 누군가가 다가오게 되면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때 다가오는 남자가 더 잘생겨서 돈이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뉴페이스다, 무료한 삶에 새로운 뭔가 자극제가 나타났다라고 인식이 되면 일단 호기심이 생겨서 확 끌릴 수가 있고 본인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내 남자친구보다 잘생긴 것도 아니고 능력이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그동안 죽어있었던 연애세포가 다시금 확 살아나면서 나라는 여자의 가치가 다시금 인식될 수 있는 활력소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자꾸만 마음이 끌리게 돼요. 왜냐면 여자는 항상 예쁨 받고 싶고 소중하게 대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상대가 그렇지 않게 될 때는 내가 여자로서의 매력이 더 이상 없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서운함이 쌓이게 되면서 인정 욕구가 결핍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나의 여자로서의 면을 가치 있게 봐주는 다른 이성이 나타나게 되면 감정적인 혼란이 생기면서 기존의 관계를 재정립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잡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래서도 어느 한쪽에 계속 에너지를 쏟게 되면 나머지를 분배할 여력이 없어지게 되면서 체력적으로 고갈이 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건데 그게 연애에서도 감정이 다 소진된다던가 아니면 연애 이외에 다른 쪽에 집중을 하게 되면 상대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어지게 되면서 이런 시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그냥 휴전 상태로 상대가 그쪽에 집중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시는 것도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 연애 쪽에 신경 쓸 심적 여유가 없을 경우가 많아서 계속 캐묻거나 억지로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다 보면 되려 관계가 더 악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럴 때 실질적으로 내 상황을 해결해 주거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흔들릴 수는 있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나와의 연애 감정 역시 다 소진을 했다라는 걸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안타깝지만 보통 이별 수순 직전에 이런 권태기가 생기는 거를 많이 봤고 표면적으로는 외부의 다른 것들이 원인 제공처럼 보이지만 냉정히 생각해보면 그냥 감정이 다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회사에서도 너무 많은 업무량이라던가 내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거나 계속 같은 업무가 반복이 되다 보면 더 이상 흥미를 못 느끼고 지금 현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잖아요. 내가 문제인가? 앞으로 계속 여기서 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때로는 한 발자국 떨어져 나와서 객관적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요. 연애도 이거랑 같은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 노고를 인정해주고 능력을 알아봐주는 회사라면
있잖아요. 승진을 꿈꾸면서 계속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는 것처럼 연애에서도 서로의 가치를 높이면서 상호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흔들리지 않고 롱런하는 커플을 많이 봤기 때문에 연애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항상 꾸준한 자기 발전을 위한 개발은 필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로의 감정 그래프가 멈추면서 둘 사이에서 더 이상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는 때가 오지 않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연애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스위티분들이 똑똑하게 상대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연애를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바이 스위티.